아, 식단에요. 그 유전자 변형 식품, GMO라고 하죠. 이게 있어도 괜찮을지 요즘 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고민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미국 소아과 전문가들이 낸 임상 보고서를 좀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까지 뭘 알고 있고 또 뭘 모르는지 그런 거 좀 명확히 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정보에 기반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우선 GMO가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어떤 원하는 특성을 얻으려고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이렇게 조합하는 기술이죠. 네네.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게 영양가를 높인다기보다는 제초제에 잘 견디게 하거나 아니면 해충에 강하게 만들거나 주로 이런 목적으로 쓰여요. 아, 그래요? 영양 강화보다는? 네, 실제로 미국 옥수수나 콩은 90% 이상이 그런 GMO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90% 이상이요. 엄청나네요. 그럼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이 GMO라고 봐야 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의외로 현재 미국에서 식품으로 승인된 GMO 작물은 딱 10가지예요. 아, 10가지밖에 안 돼요? 네, 뭐 알파알파, 사과, 카놀라, 옥수수, 목화씨, 파파야, 감자, 콩, 사탕무, 그리고 호박 종류 일부 이렇게요. 흠. 그래서 주로 발견되는 곳은 옥수수 시럽이나 콩기름처럼 좀 많이 가공된 식품들 있잖아요. 네네, 초가공식품들. 그렇죠. 아니면 동물 사료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유전자 변형 연어도 시판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건요. 이 GMO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오히려 이걸 키울 때 쓰는 그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문제, 이걸 더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제초제에 잘 견디는 GMO 작물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이 확 늘었거든요. 이게 상품명으로는 라운드업으로 더 유명하죠. 네, 들어봤어요. 근데 WHO 산하 국제암 연구소, IARC라고 하죠. 여기서 이 글리포세이트를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했어요. 바람 추적 물질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음, 아마도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네. 실제로 미국인들 대상으로 한 연구 보니까 80% 정도 소변 샘플에서 글리포세이트가 나왔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일부 GMO 식품에서도 검출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80%요? 그렇게나 많이요? 와,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덜컥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이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은 어떤가요? 연구 결과 나온 게 있나요? 몇몇 연구에서 좀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예를 들면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그 면역계 암의 일종인데 이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메타 분석 결과가 있었고요. 림프종이요? 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같은 곳에서 한 예비 연구에서는 조산 위험이 높아지거나 태아 때 호르몬 시스템, 그러니까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도 제기됐어요. 태아한테까지요? 네, 하지만 이게 글리포세이트 때문에 병 걸렸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만큼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아니에요. 아직은요. 그럼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아과 보고서에서도 강조하는 게 유전자 변형 그 자체의 이론적인 위험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노출될 수 있는 그 제초제의 독성이나 발암 위험, 이게 더 현실적인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아하, 제초제의 노출이 핵심이군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유럽 연구에서는 모유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오진 않았다. 이런 결과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라벨이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라벨이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알려주세요. 첫째는 bioengineered. 우리말로 하면 생명공학 라벨이에요. 2022년부터 미국 농무부 USDA에서 의무화한 건데요. 아, 의무 표시군요. 네, 이거 만드는데 유전자 변형 기술 썼습니다 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딱지 같은 거죠. 물론 예외는 좀 있어요. 작은 회사나 식당 같은 데는 안 붙여도 되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non-GMO 라벨.
이건 기업이 자발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보통 제3자 기관 인증을 받고요. 이건 자발적인 거군요. 네. 근데 좀 주의할 점은 소금처럼 원래 GMO랑 전혀 상관없는 식품에도 이게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약간 마케팅처럼 쓰이기도 하죠. 아하, 네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USDA Organic, 즉 유기농 인증 마크예요. 이게 사실상 제일 확실한데요. 유기농이요? 네, 유기농 인증 기준 자체에 GMO 사용 금지가 아예 포함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합성 농약이나 항생제 같은 것도 못 쓰게 되어 있고요. 아, 유기농 마크가 있으면 GMO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군요. 명확하네요. 그렇죠.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죠. 그럼 우리 가족 식탁에서 GMO 섭취를 좀 줄이고 싶다 하면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가공을 최대한 덜한 식품들, 그러니까 과일, 채소, 통곡물 같은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자연식품 위주로. 네, 이런 건 대부분 원래 넌 GMO니까요. 만약에 나는 GMO를 확실히 피하고 싶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USDA 오갱 인증이나 아니면 믿을 만한 기관의 넌 GMO 인증 라벨을 확인하시는 게 좋죠. 네. 실제로 유기농 식단으로 바꿨더니 농약 노출이 90%까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90%나요? 와, 효과가 크네요. 근데 사실 유기농이나 인증 제품은 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매번 그렇게 먹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물론이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특정 식품에 대해서 막연하게 저거 무서워 이렇게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전체적인 식단이 건강한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전체적인 균형. 그렇죠. GMO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값이 싸면서도 영양가 있는 가공 덜 된 식품들은 그 자체로 우리 몸에 정말 좋거든요. 맞아요. 이 보고서에서도 결국 소아과 의사들이 각 가정의 상황을 잘 듣고 부모님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GMO 식품 자체보다는 그걸 키울 때 쓰이는 제초제, 특히 글리포세이트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게 더 중요한 우려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이오 엔지니어드, 넌 GMO, 올게닉 이 라벨들의 차이를 아는 거랑 가공 덜 된 자연식품 위주로 먹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GMO나 관련 제초제 노출이 우리 건강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글리포세이트 같은 물질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 이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우리 식품 시스템의 투명성 문제나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건강을 위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